좋아요, 구독. 그럼 이사님께서는 또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는 섹터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비용 통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뭐 대표적으로는 컨텐츠 쪽이 조금은 그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게임이라든지 뭐 엔터 업종 이런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물류비 이슈에서는 비교적 자유롭잖아요. 자유롭죠. 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거기에다가 또 주가는 3분기 내내 대부분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 분기에는 신작 게임들이 백스코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임 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아티스트들이 돌아오면서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종목별로는 모멘텀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JYP라든지 뭐 게임주 중에서는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어느 정도 실적을 계속 견인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는 그런 비용 이슈에서는 좀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자, 또 하나의 축은 그냥 가격 회복 정도긴 하지만 중국의 부양책이 여기서 끝이냐 한 번 더 남아있느냐 정도가 관건일 텐데 이번 부양책은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시장에 여러 가지 부양책이 먹혀들지 않으니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부채 한도를 올려서 빚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쌓여서 부실화될 수 있는 빚을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택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얼마를 해줄지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해줄지가 나오지 않아서 시장에서 실망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금융정책의 핵심은 그동안 금리 조절만 하다가 실제로 지준율을 바꿔줌으로써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투입한 효과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정책은 시원하게 뭔가 내놓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음으로써 시장에 기대했던 바를 채우는 듯 하다가 채우지 못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났을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지금 5라고 하는 자신들이 제시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도 여러 가지 조작질을 결국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수급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이구환신 정책이라든지 유동성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소비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관군제에서 이번 소비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들이 벌써 흘러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렇다면 중국을 그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화장품 같은 것들은 의미가 없어졌고요. 왜냐하면 뭐 화장품 아시다시피 이미 중국에서 그립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화장품은 의미가 없고 그러면 철강 화학 같은 그런 종목군들은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을 가능성은 1%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계속 부양책을 내놓고 그와 관련된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중국 내에서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최소한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적어도 철강업종과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 중국 때문에 빠졌던 종목군들이 가격 회복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이 철강이나 화학주들이 지금 어디까지 빠져 있느냐? 대표 종목군들이 PBR 0.2배까지 빠져 있거든요. 뭐 0.19, 0.2 뭐 이런 수준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의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다 정도를 우리가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사님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 이제 안 좋게 관점을 가져가실 줄 알고 관련주들을 이제 눈여겨 보실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조작은 할지언정 그게 주가에는 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실제로 중국의 지금 철강 유통 가격이 굉장히 끝을 아주 조금 말아올리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내려가던 열연 유통 가격, 냉연 유통 가격 이런 것들이 꼬리를 말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거든요. 부양책이 나온다고 해서 가격 좀 올리다가 무너졌던 사례가 지금 뭐 벌써 한 3-4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기대는 낮고 실제로 그 강한 반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중국 정부가 이 정도의 부양책을 쓰고 나서 하염없이 계속 내려가는 걸 또 지켜볼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그동안 부양책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중국도 많이 관측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 가격을 크게 부풀리지 않으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디플레를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쓰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철강이나 화학 쪽에서 마진 스프레드가 계속 빠지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일단 멈추기만 해도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일정 부분에 지금 석유화학 쪽은 그래도 반등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뭐 철강 쪽은 전혀 뭐 반등한 종목군들이 없어서 이런 종목군들은 중국 쪽의 유통 가격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강주들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은 철강주 상승을 기대하는 측면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수 시장 회복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철강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마도 이제 중국의 철강 가격이 뭐 올라가거나 건설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구조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빈 공간을 정부가 억지로 사줘서 메꿔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누군가에겐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신규 수요가 올라와야 결국은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공격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구간에서의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반등을 말씀드리는 것, 그동안 가격이 지속적으로 여기서 멈출 거야라고 했던 가격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빠졌던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최소한 지금은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가 생기고 있어서 뭐 현대제철 기준으로는 3분기 실적이 저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철강업종이라고 하면 누구나 포스코를 보겠지만 포스코는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지금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수 철강업종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대제철도 지금 국내 내수 회복은 뭐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내수 건설 수요가 이렇게 뭐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 회복 정도를 염두에 둔 정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철강주 중에서도 현대제철을 조금 좋게 보시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분기가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3분기가 저점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실적적으로. 그러면은 조금 저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이런 철강주들? 아니죠. 오히려 단기적 관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격 회복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0.19배, 0.18배까지 빠진 그런 주가가 최소한 뭐 0.3배 내외 정도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정도의 뭐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관점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격적인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동일하게 나타나야죠. 일단 전력 가격도 좀 더 안정되고 동연강 가격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공급되는 건 뭐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을 거니까 고로 쪽은 뭐 일정 부분 유지가 된다라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나마 시황이 가장 괜찮은 게 조선인데 우리나라 조선업계들이 지금 전혀 그 후판 가격을 올려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중국계 싼 가격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국내 후판 가격을 올려주지 않았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철강업계가 지금 벼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 조선업 업종이 좋지 않았을 때 철강업종은 알아서 스스로 가격을 낮춰줬는데 이번엔 반대로 조선업종이 좋았을 때는 철강업종의 사정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격 회복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저는 뭐 종합제철사인 현대제철을 포스코보다는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